법정에 나온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이 그 지시가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한 지시처럼 보이냐고 묻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. 또 의원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는 질문에 조 단장이 그걸 왜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되묻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이 또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게 아니냐고 묻자 특정한 기억은 점점 더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조 단장은 맞받아쳤습니다. 조 단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.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했고 시민 안전도 확보하면서 이 임무 수행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의에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지시를 내린 뒤 철회했다고 주장했는데 조 단장은 철회가 아니라 조정된 것이라며 철회에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 단장의 말을 끊거나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며 압박하자 재판부가 정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. 됐습니다. 조 단장은 신문 막바지에 계엄 이후 군인은 어떤 명령이라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의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군에게 명령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지만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그랬냐면서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일침을 가했습니다.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.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은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. 군 생활 23년간 바뀌지 않은 게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.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. 검사 윤석열의 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된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한 셈입니다.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김 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느냐며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도 했습니다. 하지만 부하들은 항명죄도 내란죄도 아니라며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. 김 대대장은 취재진이 앉아있는 방청석을 보며 군이 다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뒤에 계신 분들이 날카롭게 질책하고 감시해달라면서 발언을 마쳤습니다. 김 대대장은 앞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 가서 질서 유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느냐고 묻자 질서 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라고 했고 제어를 못하면 군이 들어가는 게 비상계엄 아니냐는 질문에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총을 왜 가져가냐고 맞받아쳤습니다.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야간에 국회에 일반 시민이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건 위법 아니냐고 묻자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왔겠죠 라고 반박했습니다.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. 촬영은 재판이 본격 시작되는 오전 10시 3분까지 이어졌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주로 눈을 감은 채 듣기만 했습니다. 첫 공판 때는 93분 동안 발언하고 검찰의 증인신문 도중 끼어들다 재판부 제지도 받았는데 그때와 좀 달랐습니다. 포토라인은 오늘도 없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차량에 탑승한 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법원은 경호와 방호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 모인 탄핵 찬반 시위 참여자들 20명 정도 그쳤습니다. MBC 뉴스 박솔리프입니다.